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배우자 앞에서의 자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뽑은 것은 얼마 전에 이 부부가 저한테 왔는데 뭐 사네 안 사네 뭐 이런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혼이라는 말을 쉽게 입에 올리느냐 하고 이제 제가 질색을 했더니 오히려 그 젊은 부부가 안 맞으면은 빨리 이혼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즘 신세대 부부들은 이게 옛날처럼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묵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도 안 맞으면 빨리 헤어지고 또 애들이 옛날에는 뭐 4~5명 막 이렇게 이런 게 보통이었잖아요. 지금은 그래 뭐 끽해야 1~2명이니까 서로 안 맞는 그 상태에서 100년까지 산다라는 것은 뭐 불행이다 해서 이렇게 이혼을 쉽게 서두르는 걸 보고 하는 수 없다. 이게 세태련이 하고 저도 뭐 더 이상 왜 이렇게 벌써부터 이혼 운운하느냐 이 이야기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자,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 전에 이제 자기가 데이트를 할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이제 그 당시는 남자친구였죠. 남자친구에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가 그 당시에 물었지요. 그래, 뭐 때문에 니들 엄마 아빠는 이혼을 했느냐 이랬을 때 뭐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 것 같다. 이 정도만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이 여자는 이 남자에게 솔직하고 싶은 마음에서 엄마가 외도를 했다. 그래서 이혼을 했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에는 이제 남자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 당시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살면서 이렇게 크게 다툴 일이 생기니까 이 남자 입에서 그 얘기가 튀어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여자는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이제 많이 성장하는데 니들 엄마가 바람 피웠잖아. 그러니까 너라고 바람 안 피우라는 보장이 있겠어? 하면서 이 여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눈을 부릅뜨고 모전여전이라는데 너라고 안 그러겠냐? 뭐 이런 식의 태도와 그런 언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혼을 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이맛살이 팍 찌푸러지면서 아니 할 얘기가 따로 있지. 엄마가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라는 이야기를 어찌 했냐. 그건 실책이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 여자분이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어디까지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자기는 이게 아직도 분간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부부 사이에 뭘 가리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하기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부끄러운 것은 얘기를 안 해야 된다. 부끄러운 거는. 자,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서 여자가, 유부녀인 여자가 바람 피웠다라는 것은 어찌되었든 부끄러운 건데 그거를 당신이 이야기를 했고 그 어떤 부작용에 시달리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이 여자분이 안 맞다 안 하고 입을 꽝 다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부인에게 조금 더 이제 이 부끄러운 것은 얘기 안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각인시킬까 하다가 들려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기에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저희 이제 상담소에 직원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때 한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와 이제 이별을 하기 위한 식사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그때 5명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그동안 수고했다 뭐 이제 막 이렇게 치하를 하던 중에
그때 이제 철주님이 자리를 함께 했는데 그 양반이 곧 떠날 우리 직원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무개야, 응? 이미 네가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해나 싶어서 내가 당부를 하마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남편과 아무리 사이가 좋더라도 가급적 친정 얘기는 하지 말아라.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그게 어느 날 이렇게 눈 뜨고 보면 너의 허물로 그게 되돌아올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우리가 뭐 이제 상식적으로 많이 해자되는 얘기니까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당부는 네가 여기를 떠나더라도 그 지역에 가서 또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이 이렇게 엥? 저건 또 무슨 소리야 하고 이제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제가 대표로 물었어요. 그 두 번째 얘기는 뭐냐.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인간관계를 뭐 다른 데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배우자한테 가서 얘기하고 도움을 받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철주님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여자도 자기 남편이 바깥에 가서 아주 처신 잘하고 존경받고 그러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남자도 자기 아내가 바깥에 가서 지지하게 처신하면서 치이고 이러기보다는 아주 번듯하게 대우받고 이러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아내가 그 근무하는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를 보면은 아, 우리 아내가 그 내부에서 대접을 못 받고 있구나, 소외되고 있구나, 치이고 있구나 이런 거를 대반 알 수 있는 게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래요. 그래서 이럴 경우 한두 번은 이렇게 코치 도움되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어이구 네가 그따위로 처신하니까 바깥에서도 그런 대접뿐이 못 받지 하고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끼리는 서로 실망해서 득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특히 남자는 바깥에서 치이고 꺾이고 푸대접 받은 이야기를 아무리 그게 소화가 안 되더라도 집에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집에 와서 얘기할 때 부인이 한두 번은 모성애를 발휘하면서 막 도와주어도 그게 반복되면 이딴 남자 믿고 어떻게 사는가 하고 이 남자를 굉장히 이게 형편없이 보면은 여자 마음은 어디 더 기댈 때를 향해서 붕붕 뜨다 보면은 사고를 내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렇듯이 여자도 바깥에서 자기가 설사 푸대접을 받고 곤란에 처해 있더라도 집에서만큼은 남편에게 이렇게 아주 내 와이프가 잘났지, 똑똑하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남편도 기분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든 부끄러울 수 있는 이야기는 서로 삼가는 게 자기 관리다. 다른 사람네들은 배짱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다시 안 보면 돼요. 그러나 부부라는 거는 자식을 떠내보내고 난 이후에도 몇십 년을 함께 살아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참으로 조심하면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조금 서럽고 참 기분 나쁜 일을 당했어도 거기에서 내 잘못 때문에 그런 처지에 놓였다라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면은 남편에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들은 어떤 여성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님이 조현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잃은 아픔도 아픔이지만 참 이게 죄스럽지만 다른 한편 엄마가 막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거를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이 돌아가셨으니까 안 된 마음도 있고 안심되는 마음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픔을 디디고서 이렇게 살았는데 남자를 사귀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 엄마가 조현병으로 막 이렇게 어지럽게 고생을 하다가 그 돌아가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이야기를 감춰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진지한테 저한테 와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엔 어떠셔요? 응? 이제 여기에서 어떤 분은 에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헤어지는 날밖에 안 되니까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부부 사이인데 그거를 감추고 결혼을 하면은 내중에 어떤 호된 질타를 받으려고 그런 거를 감추느냐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부류에서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그런 것도 능가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봄으로써 남자가 이 여자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구구한 아주 다양한 그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저 남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그것보다 더 사실 중요한 거는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그이를 붙들고 싶어도 그이가 나를 퇴짜 놓으면은 내가 못 견디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부라는 것은 정말 살얼음판을 이게 걷듯이 상당히 조심해야 할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 이렇게 해야죠, 저렇게 해야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기 전에 상당히 뜸을 들였어요. 뜸을 들이면서 이 여성분에게 그 남자에 대해서 어떠냐 그랬더니 놓치고 싶지 않대요. 근데 이제 그 자기 어머니가 조현병이었다라는 거를 알면은 그의 마음이 변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또 숨기고 결혼을 하면은 뭔가 속인 것 같아서 찝찝하기도 하고, 뭐 등등 아주 복잡한 마음이라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런 거를 속이고 결혼하는 것도 이게 큰 내중에 남자로서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 더 결혼을 미루고 이 출산할 수 있는 나이를 넘기고 결혼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왜요? 이렇게 이제 묻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머니의 그런 조현병이 이게 이제 유전적 요인이 많잖아요. 유전적 요소가 많은데 출산을 염두에 둔다면은 그런 유전 요인을 가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상당히 남자가 꺼려할 것 같다. 그러나 어쨌든 어머니는 그런 유전 요소가 있었어도 당신은 지금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서 비교적 무사한데,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다면은 않을 조건이라면은 뭐 남자가 알아도 그거는 불리해서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할 수 있는 연령을 넘기고 나서는 남자에게 그 얘기를 해도 좋다. 그렇지만 출산을 할 수 있는 연령대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 관계가 위태로울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건에 따라서 얼마만큼 솔직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아주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 절대적으로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친정엄마 분이 조현병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그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내 여건이 어떤 수준이냐,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이 된다면은 어떤 조건이 구비된 다음에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정리하자면은 그 부부 사이는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존재, 그런 관계이니만큼 나에게 손해날 것 같고 특히 부끄러울 것 같은 거는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게 그게 원칙이고 그게 예의고 심지어 그것이 대상에 대한 배려인 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하고 동거를 하고 유산도 한 적이 있다 이랬을 때 그 이야기를 새롭게 만나는 남자친구에게 해서 득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는 이 남자친구가 나랑 결혼할 남자친구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자기가 사귀는 여자는 굉장히 정말 근사한 여자인 줄 그게 설사 착각이라도 그 착각을 하는 게 그 남자에 대한 그 배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숙지하시고 결코 절대로 손해날 이야기, 특히 부끄러운 얘기는 삼가하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